안녕하세요. 진코파 저자 서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함수도 사용을 해보고 변수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정수 변수와 함수, 그 다음에 실수 변수와 함수, 둘 이상의 함수 인자, 둘 이상의 함수 반환값, 그리고 함수의 형식,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제 변수와 함수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자, 변수와 함수란 말은 수학에서 유래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수를 배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수, 정수, 분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자연수나 정수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정수 범위에서 처리를 하고, 분수나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이제 실수 범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 다루는 수의 기본 형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앞에서 봤던 정수, 실수, 그리고 복소수도 파이썬에서는 그 수의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수, 실수 값을 갖는 변수, 그 다음에 정수, 실수 값을 처리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변수 함수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식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이제 함수식인데, 요거 y는 fx는 x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x는 이제 정수라고, 이제 x는 이제 정수 범위 내에서,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f에 2를 이제 집어넣고, 그 1이 요 자리에 오게 되죠. 요 1에 1이 더해져서 y는 이제 2가 되죠. 자, 이번엔 x가 2일 때 요 f 요 자리에 2를 이제 넣게 되면 요 자리에 2가 오게 되고, 더하기 2를 해서 y 값은 이제 3을 받게 되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고 1이랑 더해져서 결국에 y는 0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x는 정수 범위 내에서 임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고요. 자, fx는 x 값에 따라 내부적으로 2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죠. 기능. 이 기능이 이제 영어로 function이죠. function. 수학적인 용어로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썼던 그림이죠. 자, f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로는 x가 들어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 x에 1이 더해져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값이 y라는 결과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이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함수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은 define 정의한다. f를 함수 f를. 그래서 인자로는 여기 이제 인자가 들어가는 자리를 표현을 하고요. 자, x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하 함수가 이제 수행할 동작, 쌍점의 이 부분은 탭 또는 4개의 이제 스페이스로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더한 그 값을 내어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고요. 이 함수에 대한 사용은 이제 이와 같이 합니다.
자,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2라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2라는 값을 가진 객체, 즉 메모리 공간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x는 그 메모리 공간을 실제로는 가리키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즉 그 공간에 대한 이름으로 x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요 x 값을 갖다 이제 함수 f를 호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함수 f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 만든 함수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를 사용한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요 x를 인자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x가 인자로 넘어가면서 파이썬은 요 f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f 부분으로. 그래서 f로 이동을 해서 그 넘어온 x 값에다가 2를 더해서 그 결과 값을 내어주게 되고요. 그 값이 어디로 나오게 되느냐면 요 함수에서 나오게 되고, 그 값을 y로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 그 다음에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생각보다 그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요건 이제 실제 예제인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형태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결과값으로 인자로 넘어온 x에다가 2를 더해서 내어주게 됩니다. 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요 값을 내어주면서 함수를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고, 정의한 함수를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죠. 자, 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f를 수행한 그 결과값을 y로 이제 받겠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파이썬 쉘은 f로 이동을 해서 이 아래쪽 동작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돌아 나와서 이제 y의 값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3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예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수를 처리하는 함수인데요. 자, 함수의 이름만 변경이 되게 되고, 앞에서 이제 우리는 f라고 했는데, 여기 이 경우는 이제 g입니다. g고, 앞에는 x가 정수였지만, 여기 이제 실수가 되게 되고요. 자, 실수는 사실은 이제 정수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 파이썬에서는 이제 소수점 이하로 이제 이하의 값을, 소수점 이하 부분에서도 값을 갖는 것을 이제 실수라고 하죠. 자, x가 1.1일 때 y는 g에 1.1이 넘어가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1.1에 1이 더해져서 그 결과값은 2.1이 되죠. 자, 2.2가 넘어가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2.2가 넘어가게 되고, 2.2가 내부적으로 1이 더해져서 그 결과값은 3.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2를 넘겨보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1에 더하기 1이 되어서 그 결과값은 0.1이 되고, 이 값이 이제 y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x는 실수 범위 내에서 임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x는 x 값에 따라 내부적으로 2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함수. 자, 그 기능은 다른 이름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이제 정의를 해주시고요. 자, gx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x에다 2.1을 넣은 다음에 gx에다 이제 넣어준 그 결과값을 갖다 이제 출력을 이제 해보는 예제입니다. 결과값은 3.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앞에서는 이제 fx 그 다음에 gx에서 함수 인자를 하나만 주어봤는데요. 함수 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변수 값에도 정수, 실수가 있는 것처럼 함수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수학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또 분수 함수, 무리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다항 함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h 같은 경우는 인자로 두 개를 받습니다. x와 y 두 개의 인자를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한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들은 이제 공간상에서 표현이 되는 이제 함수들이죠. 자, 이러한 함수들도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모두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함수와는 다르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h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자, h의 x, y는 자, h는 x와 y라는 두 개의 인자를 받고 내부적으로 두 값을 더해줍니다. x, y는 이제 정수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z라는 요 함수를 이제 h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고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자, x는 1, y는 1일 때 이렇게 x의 1, y 1 이렇게 h로 넘어가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x와 y가 더해져서 1과 1이 더해져서 그 결과값으로 2가 리턴이 되게 되고 z는 2가 되게 됩니다. 자, x가 2이고 y가 2일 때 2와 2가 이렇게 넘어가고 내부적으로 더해져서 z는 이제 4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넘겨줬을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더해지고 더해져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z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둘 이상의 이제 함수 인자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x와 이제 f, g 같은 경우는 이제 x 하나만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y가 더 추가가 된 형태고요. 내부적으로 x와 y가 더해져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z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함수에 대한 이제 정의도 역시 define으로 하게 되고요. h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인자로는 요 괄호에 의해서 이제 인자, 즉 입력으로는 x와 y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의의 시작이죠. 쌍점, 그 다음에 들여쓰기로 탭 또는 이제 4개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넘어온 인자 x에다 y를 더한 그 결과값을 내어주면서 함수를 빠져나가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자, 사용은 두 개의 이제 변수를 정의하는데요. x는 2, y는 2 해서 요 2와 2를 가진 x, y를 인자로 이렇게 주고요. 자, 파이썬은 이 부분에서 이제 요 h 함수로 이동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값을 내어주면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z는 4라는 값을 갖겠죠. 자, 실제 예제도 한번 수행을 해봅니다.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x와 y 변수 생성한 다음에 h를 호출하면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z로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결과값은 4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둘 이상의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함수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수 19를 정수 5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4이다 해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나눗셈 정리라고 했는데요. 이 나눗셈 정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임의정수 A와 B에 대해서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Q 같은 경우 이제 몫이 되게 되는 거고요. R은 나머지가 되게 되는 거죠. A와 B 값에 대해서 요 식을 거치게 되면은 Q와 R이 정해지게 되는데, QR이 유일하게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 나눗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나눗셈 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 자, 수학에서의 함수는 입력에 대응되는 결과값이 이제 하나만 가능한데, 실제 파이썬 함수에서는 입력에 대응되는 결과값으로 하나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학적인 함수의 범위, 그러니까 수학적인 함수와 아주 똑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 자판기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판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자판기를 통해서 커피를 뽑아 먹는다고 했을 때 이제 동전을 넣고 그 다음에 커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커피가 나오고 이제 거스름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력값도 두 개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요게 이제 몫을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A를 B로 나눈 몫. 그래서 슬래시를 이제 두 개를 썼을 때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되게 되고요. 참고로 슬래시를 하나를 쓰게 되면은 실수로 나누는 개념이 돼서 나머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센트는 이제 모듈로라고 해가지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즉 커피와 거스름돈을 이제 내어주는 것과 같은 구조죠. 결과값을 Q와 R로 이렇게 받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함수도 파이썬에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 K를 파이썬에서 이제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는데요. define K를 정의를 하는데 인자로, 입력으로는 두 개의 인자가 넘어가게 되고, 입력을 표시하는 부분이 요 소괄호죠. 우리 함수 Q. 그 다음에 이제 쌍점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를 시작을 하는 거죠. 들여쓰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들여쓰기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모두 다 K의 하위 문장이 되죠. 자, Q는 A를 B로 나눈 몫, R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 Q와 R 값을 차례대로 리턴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이상의 값을 리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요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자, A에다가 19를 넣고 B라는 변수에다 5를 넣은 다음에 K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몫과 나머지에 대한 연산이 수행된 후에 그 결과값을 Q와 R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안쪽에도 Q와 R이 있고 이 바깥쪽에도 Q와 R이 있는데 이 Q와 R은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A와 B가 선은 정의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A와 B가 정의되어 있는데, 요때 요 A, B와 요 A, B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A, B와 이제 같은 변수가 되게 되고, 이 A, B 같은 경우는 요 영역, 요 K 함수의 바깥 영역에 있는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 A, B는 이제 K라는 요 함수의 매개 변수 영역에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경우도 예제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자, K를 갖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를
생성하고 A와 B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K에다가 A, B 값을 넘겨주고 그 결과 값을 QR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QR을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예제입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Q는 3, R은 4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출력도 하나가 아닌 2개, 3개 이렇게 2개 이상의 출력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함수의 인자를 이제 주고받고 리턴을 이제 주고받는 이런 예제를 소개를 드렸는데 요 인자를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결과값을 내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함수의 인자를 주고받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형식을 살펴볼 건데요. 이미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함수는 define이라는 이 키워드로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에 적당한 함수의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소괄호 사이에 함수로 넘겨줄 그 입력값들, 인자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점 이하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함수의 이제 내부 동작을 정의해 주시는 거죠. 자, 들여쓰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탭 하나 또는 스페이스 4개를 이용해서 이제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함수 내에서 수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의 형식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자와 리턴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살펴봤습니다. 뒤에서는 인자 부분에 대해서 인자로 넘어가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